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노인 기자는 프로하고 겹쳐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옥천이 인구가 5만이 무너졌습니다. 5만 명이 무너져서 2월 말 기준으로는 아마 4만 9천 얼마로 떨어질 것 같은데, 5만 명이 무너졌다고 해서 막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뭐 일이 벌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지역 소멸 얘기하면서 지역이 없어질 것처럼 막 떠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물론 이제 농촌에 5만 명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실제로 경상북도나 아니면 전라남북도 보면은 2만도 안 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영양이 1만 6, 7천인가 그렇고요. 제일 작은 지자체는 울릉군이 1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5만이 무너지고 3만이 무너지고 2만이 무너지면 지역이 없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옥천도 지난해 행안부 89곳을 지정을 했는데 지역 소멸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꾸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죠. 메가시티. 이 대전, 충남, 충북을 합쳐서 이제 큰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인구가 자꾸 적어지고 지역 소멸되는 것에 대안으로 이렇게 막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옥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절대적인 인구 숫자에 매몰되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구라는 게 계속 우리 귀농지원금 얼마 줄 테니까 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5만 명을 사수하겠다는 것, 주민등록 막 이전해놓고 막 살지도 않는데 이전해놓고 5만 명을 지킨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구는 꼭 늘어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구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질이 문제입니다. 5만이 지켜졌냐, 5만이 무너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규모를 보면은 이 지역별 균형과 세대별 균형이 과연 맞춰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늘 충청북도에도 이야기하고 서울에도 이야기하지만 균형 발전해야 된다, 분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옥천은 남부 3군으로 충청북도에서 괜히 이게 혜택도 못 받고 이러고 있는 시군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럼 옥천 자체는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옥천 자체가. 이 인구 구조가 5만 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역별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5만 명에 3만 명에 가까운 수치가 옥천읍에 삽니다. 옥천읍에 살고 2만 명이 좀 안 되는 게 8개면에 나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옥천 자체도 균형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옥천은 특히 심해요. 옥천읍 자체가 대전에 지리적으로 옥천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대전에 쏠려 있기 때문에 옥천읍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옥천이 자체적으로 균형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균형 발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역별 균형도 맞지 않고, 저는 인구가 5만이 깨져도 4만이 깨져도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인구의 질을 보면은, 규모를 보면은 옥천읍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별 균형으로 이 5만 명의 인구가 9개 읍면에 고루고루 퍼져 있느냐. 이렇게 되면 되게 인구가 작다고 하더라도 균형 발전을 하고 건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별 균형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세대별 균형. 옥천은 노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 농촌은. 이 최소한, 이게 보면 역 피라미드도 이게 고령화율이 한 30%가 넘거든요. 농촌이 그런 곳이어야만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촌도 미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요 피라미드가 아니라 종항아리형으로 이렇게 종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녀노소가 다 같이 함께 사는 지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별 균형과 세대별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면은 인구가 더 줄어도 괜찮다. 인구가 줄면 줄수록 또 존재감이 있고 또 있는 사람의 파일은 더 커지는 거니까요. 또 쾌적하고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인구의 양이 아니라 인구의 질의 문제를 보자는 거죠. 보면은 옥천에 보면은 청산면 명길에 사는 사람과 그 옥천의 하늘빛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이게 삶의 질이 틀리다는 거죠. 옥천의 하늘빛 아파트에 살면은 걸어서 영화관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공설운동장도 이용하고 평상학습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지근거리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시내도 가깝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사면 명티리에 사면 옥천에 하나뿐인 영화관을 보러 오려면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야 돼요. 목욕탕도 없어요. 야구도 요즘에 5시에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청산면에 사는 사람들 옥천 구민이 이게 균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버스를 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그만큼 옥천까지 이용하려면 한 3-4시간 걸려요. 버스 갈아타고 뭐하고 이 시간 맞추면 이건 불평등한 거죠. 같은 분에 사는데 이걸 감수해야 되느냐.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니네가 거기 사니까 감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미 체화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사니까 뭐 그렇지 뭐 시골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가 감수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구의 우리 양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 인구의 질 이게 9개 읍면이 고루고루 잘 살고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인구 수치 감소하는 거거든요. 옥천읍은요 20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3만 명에서 1,000몇 명이 빠졌는데 청산면 같은 경우는요 3-4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드는지나 줄어드는 이유는 뻔합니다. 살기가 불편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옥천읍에 나온 옥천읍은 도시화가 많이 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의료관도 받고 평생학습원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청산면이나 청성면이나 안남면, 안내면이 있으면 안남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런 데서 보면은 버스를 타요. 차가 없으면 또 버스를 타요. 수영장을 한번 가고 싶어도 시골 사람이 수영장 저기 청산면에 가서 수영장을 가면 사치란 말이에요. 사치. 워낙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변화는 없다. 옛날에 이제 5.1장이라는 말씀드리고 5.1장을 제가 5.1장을 옥천에 5.1장을 제대로 기록해 놓은 뭐 그것도 없습니다. 옥천 문제 조금 나오는데 옥천에 5.1장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옥천에 5.1장 안내 며칠 장이 있었어? 안내면에도 있었고 또 어디 있었을까요? 이원에도 있었고 이원면 며칠 장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원장 있었습니다. 또 안남 38일장. 안남 38일장 있었고요. 안남, 이원, 청산. 네, 청산 지금도 있고 안남, 청산, 이원, 네, 옥천.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역사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옛날 이원장이 5일 11일이었대요. 옥천장이 2일 7일이었고 60년대까지 1960년대에 이원장이 5일 10일이었고 옥천장이 2일 7일이었는데 옥천장이 5일 10일로 바꾼 거야. 왜 어떤 이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5일 10일 바꾸니까 이원 사람들이 폰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가 5일 10일 했는데 왜 니네가 5일 10일로 바꾸냐 이래가지고 이원 사람들이 시위를 했대요. 우리 옥천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어쨌든 옥천읍이 5일 10일장으로 바꿨고
옥션도 이원도 5일 실장 똑같이 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 싸움이 안 되니까 나중에 거꾸로 2일 실장으로 바꿨다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당한 거죠. 이웃 사람들이 그래서 옥션에 대한 별로 인식이 예전에 안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항의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군소분부에는 없었고 북이면에도 평산리에 시장터라고 해가지고 5일장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옥천에 보면 안내장, 안남 대바우장하고 이제 안내장이 4일 9일 장이었고 청산 2일 7일장 이원도 이제 밖에서 2일 7일장 있었고 옥천 5일 7일장 이렇게 있었는데 장이 다 없어졌어요. 안남장은 거의 백정댐 24번 와서 그 즈음에 없어졌고 안내장은 조금 더 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장이라는 게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이 손으로씩 그냥 사라졌어요. 이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대여섯 명 지키다가 한 3-4명 오다가 마지막 한 명 나갔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5일장이 생기면 5일장은 되게 연애구심을 강화하는 그런 거죠. 만약에 그게 농사 짓다가 농사 없는 것들 오면 5일장 장날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뭐 물건 교환도 하고 뭐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은내까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면의 정서가 되게 옥천에 살아보니까 각각의 안남면 이게 도시에 살면 이게 동마다 동과 동이 이어져 있잖아요. 주로 이어져 있는데 시골에 살면 면과 면이 이게 약간 구획돼 있죠. 상가 지형으로. 그래서 안남면에 어떤 독특한 정서가 있고 안내면에 나름의 정서가 있고 이원의 정서가 있고 청산의 정서가 있는 거는 장날마다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광장의 역할도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중첩되면서 내가 안남 사람, 이원 사람, 안내 사람이라는 정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더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금 지방자치 하는데 지방자치 언제부터 시작할게요? 지방자치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이승만 때. 예, 맞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시작했는데 1952년인가요? 5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비동안 끝나고 그때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기억하시는 분? 모르시죠? 그때는 읍면자치제였어요. 읍면자치제. 시군자치제가 아니라 읍장도 뽑았고 면장도 뽑았습니다. 직접 호출을 했고 읍의원, 면의원이 있었습니다. 읍의원, 면의원을 선출했어요. 그러니까 읍면자치제로 이렇게 해서 읍장, 군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옥천 군지에 읍장이 누가 됐는지, 읍면의원이 누구 있는지 딱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출된 보통 읍의원이나 면의원이 13명에서 11명 정도. 읍장이 1명, 면장이 1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죠? 읍장, 면장, 읍의원, 면의원을 뽑아서 그 선출된 사람들이 옥천에 선출직이 몇 명이었냐면 110명이었습니다. 110명.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읍면자치제로 읍면장, 읍장, 면장, 읍의원, 면의원을 뽑는 선거가 무려 3번이나 했어요. 3번. 52년, 그 다음에 56년, 58년. 이게 3번이나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읍면자치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까 싶죠, 그죠? 가능할까? 그렇게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번거로울 것 같아? 상상이 잘 안 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는 5만 되게 작다고 생각해요. 중국 5만 되게 작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사를 한번 얘기해보면 할게요. 스위스 아시죠? 스위스. 스위스란 나라가 인구가 몇 만인지 아세요? 스위스란 나라가 인구가 870만입니다. 870만. 우리나라보다 되게 작게 5천만인데 근데 거기는 연방제입니다. 연방국가. 연방제 국가라고 하면은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연방제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데 870만 명의 스위스도 우리나라 국토의 40%밖에 안 되는 남한국 40%밖에 안 되는 스위스도 연방제를 합니다.
연방제를 하는데 가령 26개 주가 있어요. 26개 주가 있는데 주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주 있잖아요. 하와이, 뭐 캘리포니아 이런 것처럼 그런 주예요. 우리나라만 시도 이런 개념이죠. 이게 우리나라 17개밖에 안 되지만 스위스는 26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라우스 주라는 주가 있는데 주마다 인구가 다 틀린데 글라우스 주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인구가 4만입니다. 4만. 지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보다 인구가 작습니다. 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5천이 작다 하지만 스위스의 주 같은 인구 규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기초지자체를 개마인대라고 하는데 주를 캔톤이라고 하고 기초지자체를 개마인대라고 하는데 개마인대 수가 기초지자체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228개인가 그런데 스위스는 2200개가 넘습니다. 거의 1000명 이하 1000명 이하 기초지자체가 엄청 많아요. 이게 스위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이나 다른 서유럽이나 남유럽, 선진국이라는 그런 국가들도 지금 말하면 꼬민 기초지자체 인구가 5,000명 이하인 데가 엄청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읍면 규모인 거죠. 읍면 규모. 읍면 규모로 읍면 규모의 자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군자치제가 제가 생각하면 읍면자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면이면 면 지역이 있으니까 면에서 안남면의 일을 스스로 안남 사람들이 결정하고 이런 것들. 거기는 완전히 스위스 같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헌법이 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글라우스 주나 거기는 16살 이상이 투표를 합니다. 다른 주는 18살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외교나 이런 걸 관리하고 주마다 헌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개마인대라고 하면 읍면자치제가 가능한 겁니다. 읍면 5천분의 예산이 6천억 원이 가까이 된다면 읍면마다 분할을 해서 너네들이 직접 결정해서 써.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써가 아니라 우리의 세금을 우리가 갖고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의 개마인대는 의회가 있는 게 한 50%인가? 50%, 20%, 30%가 되고요. 다른 기초지자체는 의회 없이 주민총회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지자체에서 먹고 쓰는 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권한과 책무가 같이 일치되는 거죠. 이게 스위스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기초지자체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소멸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일이죠. 100명 이하의 기초지자체도 있습니다. 시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게 가능해? 예산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위스 너무 잘 사는 국가죠. 민주주의 지수나 경제 지수 보면은 굉장히 상위 플러스 5위 안에 드는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연방제를 하고 기초지자체 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옥천에 살면 느끼는 게 청산의 일이 바로 안남의 일이 구획되고 나 청산 사람, 안남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졌냐면은 91년도에 시군자치제가 시작이 됐죠. 의원부터 뽑고 95년도에 군수를 뽑았습니다. 이게 읍면자치제가 시군자치제로 바뀐 겁니다. 바뀌면서 시군자치제가 되면서 중심이 어디로 됐냐면 읍으로 됐어요. 읍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죠. 읍에 모든 게 편의시설이 다 생기고 그러면서 대중교통이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읍으로 다 모든 길은 다 읍으로 통한다. 해가지고 읍으로 갔고 버스가 생기면서 읍에 편의시설이 많이 생기고 상가가 번창하고 버스가 이쪽으로 오면서 우일창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면에 있는 사람도 면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뭐가 없어진 거죠. 무조건 읍으로 나와야 돼. 나와야지 뭘 살 수 있고 병원도 가야 되고 뭐도 하면서 읍은 자꾸 커지고 면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5일장은 옥천의 자급의 거점이었는데 지금의 로컬푸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당시 로컬푸드 그냥 했던 거예요. 이름 떠벌리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아니고 서로 이렇게 바꿔 먹고 그냥 생활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로컬푸드 이제 하기 시작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옥천군도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은, 저는 읍면으로 지금 모든 게 읍중심이고, 이 면은 뭐 구조한투명이 다 이렇게 쓰면 면은 기획 기능 자체가 없어요. 면 자체적으로 기획 파트가 없잖아요, 그죠? 기획 기능 없고 그냥 군에서 위임 사업만 그냥 처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 자체적으로 뭔가 그 안남면을 어떻게, 청산면을 어떻게, 안내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바꿔보겠다는 이런 일을 수행하는 그 팀 자체나 공무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키님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옥천 인구 감소의 원인은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그냥 뭉뚱그려서 농촌이 어려우니까 다 떠나는데, 이게 아니라 면적 인구가 감소하는 게 농촌 인구 감소의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지표에도 보면은 면에서 읍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면에서 읍으로 왔다가 읍에서 대전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 그러니까 면이 자꾸 조금 면에 요새 우체국도 없어지고 뭐 하수도 통합되고 농협도 통합되고 목욕탕도 없어지고 뭐 이거 없어지는 거 천지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면에 살면서 여기 안에서 걸어서 자전거 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면에 살기 힘든 겁니다. 목욕탕도 차라리 읍에 나가 살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옥천이 인구 감소 안 되고 탄탄하게 가려면은 면 지역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줘야 된다.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목욕탕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서 인구 증가를 얘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면 지역에 지금 얘기하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면이 쪼그라드니까 안남 안 내면 합칠까? 청산청 넣으면 합칠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거는 전형적인 탁상 행동입니다. 여기 인구 조금 더 합치면 되겠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맞냐고요. 현장을 가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안나면이 이렇게 돼 있고 지형 자체가 틀린데 어디에 면소재지를 만든단 말입니까? 면소재지라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오랫동안 이렇게 와서 형성이 된 건데, 차라리 이게 늘 중심이 있었고 주변부를 착취하면서 중심이 다 성장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 방식은 이미 지향해야 된다. 이 중심은 이 커져 있는 데는 이 작은 것들을 자꾸 살리는 방향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만약 교수라면 이 길을 뻥뻥 뚫리는 것보다요, 그 면수재지에 정말 필요한 시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그 규모에 맞게 지으면서 무상교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계속 면수재지, 안남면의 배버버스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계속 무상버스로 해서 면수재지를 강화하면은 사람들이 읍내 굳이 나가자, 이건 환경적으로 좋은 거예요. 계속 멀리 나가서 기름 아깝게 타는 것보다 면 안에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귀농기 시민들도 오죠. 아, 이거 살만하네? 많이도 오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인구가 없다고 안 되고 뭐 없다고 안 되고 이러면서 방치하면은 쪼그라듭니다. 지금은 학교가 옥천에 학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폐교되고 거의 1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것들도 20명 이하, 10명 이렇게 되면은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면통합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근데 메가시티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메가시티 되면 우리가 광역전철 되면은 되게 좋을까요? 2020년에 광역전철 되면 그래서 메가시티가 돼서 다 야 우리 기차 타고 막 어디든 갈 수 있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이 경제성에 만나면 우리가 좀 부담하는 1년에 부담하는 비용이 몇십억 될 겁니다. 광역전철 되면서 이거 이용하는 부담, 지자체 부담도 같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결국에 그걸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5천원 손해입니다. 여기 지역 경제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뭐 하면 대전시켜 갔다 오니까 대전시고 여기 자영업자들은 거의 나머지는 다 죽을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베드타운처럼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메가시티로 행정구역이 흐트러져 크게 돼버리면 대전으로 통합하자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통합하면 뭐 좋을까요?
이게 나중에 오는 건 통보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만 여기 사람 얼마 안 사니까 여기다 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만 떠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강화군이 경기도에 속해 있다가 인천광역시에 갔어요. 시민이 되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근데 갔는데 지금 강화도 농민들은 다시 복군하자. 경기도로 가자. 그러니까 김포는 안 가는데 그 사이에 김포가 껴있는데 김포는 경기도로 남았고 강화만 인천으로 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근데 농민에 대한 혜택은 더 줄었고 안 좋아졌다는 거죠. 사실 차라리 경기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전철도 그냥 편리해서 좋을 거다. 이런 되게 나이브한 인식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한테 얼마만큼 이득을 가져올까 생각을 해보면 아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님의 안내면에 길이 뻥 뚫렸잖아요. 그죠? 뻥 뚫려서 삼치봉구가 해가지고 대전으로 가는 게 좀 되게 빨라졌단 말이에요. 길 나니까 크게 나니까 좁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대전 출입이 되게 잦아졌대요. 대전 출입이 잦아지다 보니까 면에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니까 공동체성이 더 약화되고 이제 다 거의 개별 소비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면 자체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가 뻥뻥 뚫렸다고 길이 막 났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격 현상을 빨대처럼 쫙쫙 빨아들이면 이 삶은 붕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면 단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강화할 지금 주민자치 한다는데 해놓고 1년에 한 600만 원 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장난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어요. 옛날 지방자치 할 때도 아유 지역이 뭐 할 수 있겠어? 지역이 무슨 자치를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여기는. 교육자치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을 우습게 보고 이랬기 때문에 자치하는 것도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1960년 이후에 5.16 쿠데타가 나서 지방자치가 끝났습니다. 끝장 나고서 한 30년 후에 지방자치가 시군자치를 뻥튀기가 된 거죠. 그때 시작할 때 읍면자치제가 됐더라면 과연 지금의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에 사는 분 계시겠지만 읍에 사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규섭 이장님 오셨지만 읍에 맨날 보면은 중심이 되고 읍의 귀퉁이는 아무것도 없어. 읍도 저는 군남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눠서 고르게 균형 발전을 하고 군남에 맞게 군내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 이런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어 그 학교 중심으로 뭔가 다양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톡 들어서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군남지구, 구읍지구, 가와 양수지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예당이나 이런 시설들을 맞춰서 이 작은 생활권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산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남면이나 청산면이나 이연면 이런 데는 둥글둥글하게 돼서 면소해지가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청산면은 완전히 면소해지 완전히 식당 할 거 없잖아요. 거기에요. 그렇거든요. 거기는 보면 국절제가 있고 다 흩어져 있어서 학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구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만들어주려고 해야지 이걸 다 없애고 싸그리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공동체는 죽을 것이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가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번역비를 묶는다고 농촌협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안내 안 나면 청산성분 묶겠다 이렇게 막 한다든지 인구수가 그렇게 하려고 메가시티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인구수가 된다니까 다 이렇게 묶어놓자. 이게 맞느냐는 거죠. 우리는 작은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더 힘을 주고 그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충성의 원칙. 유럽이 여러 나라가 EU로 통합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작은 나라일수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간섭하지 않고 도와준다. 이게 굉장히 큰 협약이거든요. 그것처럼 오천군도 작은 면이 자극과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면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군서면에 장명산이 있으니까 장명산도 특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혼은 무목이니까 묘목으로 뭐 이렇게 하자. 그쪽으로만 예산이 필요해요. 근데 기본적인 삶의 정주 요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살 거라는 거죠. 이 면에 보면은 청산 청소면에 사는 사람도 보면 애들을 우울히 유학을 보냅니다. 아버지 여기서 농사 기러기 아파트처럼 아파트나 빌라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그냥 애들끼리 부모 어머니가 학교 다니고 청소초 안 보내요. 청소초 안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대전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읍면을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쪼개야 된다. 인구수가 안 돼 이렇게 그 학부 중심으로도 쪼개서 거기에 저는 균형 발전 지수를 만들어서 어디가 낙후되어 있나 하면 거기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을 맞대야 되는데 이건 잘 되는 놈만 키워주는 방식으로 계속 잘 되는 놈만 계속 하게 낙후되는 놈은 계속 낙후되고 같이 고민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이게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구에 너무 선택하지 말자. 인구 규모에. 저는 인구에 어쨌든 얘기한 지역별 균형과 세대별 균형. 청년들이 와서 뭔가 안 되면 이런데 균형기축 하라고 뭐가 있어야 균형기축을 하죠. 어린이집도 하나 없는데 약국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애를 키우겠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요건들은 갖추고 나서 도로 뚫는데 관광지 뭐 출렁다리 만들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정말 면회사를 기본적인 여건에 정주 요건을 하는데 그런데 돈을 쓴다면은 이 삶의 지수는 확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컬푸드 오늘 옥천다리 아까님이 얘기했지만 로컬푸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기처럼 5일장에 옛날처럼 복원되지 못하더라도 뭔가 지역에서 읍내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지역 안에서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면 단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는 면 다 없어질 겁니다. 면은 그냥 농사만 지러 가는데 읍에 다 주거단지가 다 모여있어서 우리는 출퇴근하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우리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놓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할 것이냐,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28분밖에 안 됐네. 난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취업 부정한 날 있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그때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예. 의의 쏠림 현상을 예. 면 단위의 작은 면 단위로 이런 분산을 시키려면 예. 어떤 형태의 정책을 펴야지만 될까라는 거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정말 맞습니다. 저희도 이혼의 큰 길이가 영등포 경계선에 살아요. 한 개를 하시군요. 네. 끝머리네요. 끝머리죠. 그러니까 어떤 데 40분도 걸려요. 그렇죠. 빨리 가면 뭐 25분 걸리겠지만 예. 그렇게 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병원을 가도 약국을 가도. 그러니까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점점 나이 먹잖아요. 그렇죠. 잘 살려고 시골에 왔는데 예. 지금은 괜찮지만 네. 조금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나이가 또 동이 생기고 이럴 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덜 아픈 사람이 좀 많이 아픈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치? 우리 면 단위에서.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병원도 좀 큰 병원, 큰 걸 원하진 않아요. 예. 어느 정도 우리 면에 맞는 그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또 정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 온 지 좀 되지만 나이 먹으면 어떡하지? 나가야 되나? 예. 그런 생각 항상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정말 굉장히 저도 굉장히 큰 문제 이슈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 면 소재지에 면 소재 중심으로 병원이 없어요. 안남면에도 약국이 없어요. 안내면에도 없고 약국이 없는 이연면은 큰 면이라 약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면도 지금 5시에 문을 닫지만 이게 있는데 약국이 없는 면도 숫도룩해요. 그리고 보건지수에는
애들 약도 없어요. 애들 하려면 좀 막 나와야 돼. 그래. 애들이 평소엔 괜찮은데 애들 아프고 누가 아플 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맨날 그랬더니 선생님들 다 출퇴근하잖아요. 그죠? 대전에 교직원들은 거의 한 7, 80%가 대전에서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막 왔어. 눈 내리는 날에 그냥 그냥 눈이 많이 내려서 차가 늦게 온단 말이야. 근데 애들 와서 기다려.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런 것들 보면 열받는 거죠. 야, 판매이 갑자기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이제 귀농인들이 점차 많아져요. 예. 저희 풍기기만 해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새로 저희 풍기로 이사 오신 분들 계신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아주. 예.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인적 자원이 아까운 거죠. 그런 걸 활용 범위가 얼마나 많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군 차원에서 그들을 좀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의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건지소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군복무하러 온 사람입니다. 군복무하러 잠깐 왔다 하는 친구들인데 그거 그냥 신경도 안 쓰면 띵까띵까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건 의료 체계가 굉장히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보건진료소는 계속 통합을 하고 보건지소도 주민들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소장을 만약에 주민으로 한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죠.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주인의식 가지고 보건, 의료, 문화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옥천군의 평생학습원을 이연면에도 평생학습원 좀 작은 규모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영화관, 영화관 만드는 거 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영화에서 개봉 영화들 이연면에서도 볼 수 있다면 수영장도 6내까지 안 나오더라도 자원운영 할 수 있다면 이연면의 작은 커뮤니티가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산, 예산이 5천억 원이 넘는데 그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진짜 면 단위 커뮤니티를 잘 살리는 데 쓴다면 그래서 무상버스 같이 면 소재지를 계속 도는 면 마을을 계속 도는 그 버스가 10분 단위, 20분 단위 계속 면 소재지로 날라든다면 이건 되게 면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면이 아니라 면에 사는 게 재밌어. 야 여기는 가장 시장이 철수했으면 면적 이연면에 자전거가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없으면 공공에서 시장이 철수한 거는 공공에서 자전거도 수리해주는 공공근로를 이렇게 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하고, 그러니까 면에 사니까 돈도 안 쓰고 공공에서 많이 걸 해줘. 그럼 오는 거죠, 저를. 재밌어. 면사리 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데 균형발전 지수나 이런 걸 해가지고 각 면 단위의 생활권 중심으로 없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준다면 사는 보람이 있는 거지,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 보건지소를 잘 활용하든지 아니면 뭐 주민들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의사를 초빙해서 하든지 뭔가 보건의료 체계, 돌봄 체계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나이 들면 좀 해서 요양원에 멀리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 가는 거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내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정리에 마을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냥 가만히 계셔. 마을에 가만히 깊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물어보니까 치매 걸린 노인인데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간다고 그냥 버텨가지고 집에서 마을에 가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포기했어요. 대신 마을에 와서 맨날 먹을거리 사가지고 고맙다고 말씀이나 되게 우리 어머니 돌봐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마을에 간 자체가 동료단 자체가 요양원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은 되게 그분은 안 가서 이 동네에 사니까 되게 안심을 갖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 내가 태어난 곳에서 생활한 곳에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이게 소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애 주기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해주세요. 또 하나 더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너무나 군에 보도사업이 너무 많아요. 네. 쓸데없는 보도사업들. 네. 저는 그걸 굉장히 반대해요.
제안이시죠? 네? 제안하시는 거죠? 네. 보조사업.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하시죠. 옥천 신문사가 뭐 하는데요? 해줘야죠. 사회 우리 국민들의 그런 권위라든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들 많이 했어요. 수처럼 이렇게 다양스럽게 이야기. 옥천신문은 1989년도 9월 30일 날. 근데 신문도 안 와요. 지금 이거 2번씩이나 지금 제가 했는데 안 와서 또 끊었어요. 2번밖에 안 와, 2번밖에. 그래서 저또 끊었어요.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알아. 우유는 매일 오는. 우유는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우유 배달 연세 우유는 와요. 우유 배달 받고 보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우유는 신문을 2번밖에 안 와요. 옥천신문 대표시죠? 예. 그러면 옥천신문사가 옥천이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런 지역이 어떻든 간에 좀더 나은 쪽으로 좀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출연인들이나 옛날 어르신들 인터뷰를 하면은 그 5일장 얘기를 하면 5일장 있을 때 막 닭전도 있었고 돼지전도 있었고 막 고무신 떼우는 데도 있었고 와서 영화도 보여주고 서커스 같은 것도 막 하고 정말 5일마다 축제였거든요. 축제였고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좀 회상에 다니면서 막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셔요. 야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옛날만큼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 5일장처럼 그런 5일마다 축제가 복원이 되고 지역에서 정말 그런 관계들이 생겨나서 으쌰으쌰하면서 좀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천이 사실 우리가 옥천이 대전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600년 넘는 거죠. 1300년 가면 1000년이 넘는 고을인데 사실 이게 농촌이란 게 도시의 발전으로 희생된 측면이 강하거든요. 대전이라는 도시가 흥정도시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청댐이 1980년도에 만들어졌고 옥천 사람들, 농촌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스몰이 되고 다 떠나가고 이랬잖아요. 그냥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옥천이 범위 면적도 많은데 그냥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 있다고 대청댐이라고 얘기해놓고 호수도 옥천호가 아니라 대청호입니다. 대청호라고 얘기해놓고 그거 우리가 먹지도 않는 물 때문에 개발장으로 싹 묶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빼앗았고 도시에서는 물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아서 자원 빼앗아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는데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이나 금강수계 관련 주민지원 사업비도 찔끔 나눠주면서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지원하는 거다라는 생색내듯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뚫리고 물 생기고 댐 생기고 그러니까 지역은 4분의 1 돼서 저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청댐 때문에 거의 면자체가 찢어 발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폭력 자체에 대해서 지역이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저는 옥천 자체가 작지만 되게 이 구성별이 좀 다양하게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게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3만 명의 육박한 5천읍의 인구 구조가 좀 고루고루 면 단위로 흩어져서 이게 읍이 중심이 아니라 각 면별로 뭔가 이렇게 재미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와서 뭔가 일자리를 해가지고 옥천만큼은 이게 저는 절대적인 인구 수치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읍면별로도 군수가 읍면별 인구 수치나 균형 발전 수치를 잘 책정해서 여기 뭐가 필요하니까 뭐를 더하고 이 쓰러져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청년들을 유입해서 이런 빈 공간들을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폐교된다고 그냥 가만히 넣어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폐교되면 놓는 게 아니라 학교를 어떻게 살려볼까? 학교만 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면 공동체를 어떻게 좀 살려볼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뭐
옥천인들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늘 중심과 주변을 가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면 소재지에 사는 마을에들은 역개미 계속 들어갔는데 면에 변들이 사는 마을들은 왠지 쪽수도 좋고 음수자들이고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갈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늘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이런 거였거든요. 중심과 주변이 없이 똑같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다면 새로운 문화가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선생님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안내초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어디 가셔야 돼요? 안 되면 저는 네. 근데 저희는 의회 나와서 어느 학교다라고 얘기를 아이가 이제 직접 얘기하면 어느 학교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나 안내초를 학교야 네. 그러면 네. 의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 안내초를 모릅니다. 모르죠. 엄마한테 엄마 안내초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옆에 엄마가 아 거기 어디 있나 봐. 네. 어떤 분은 아니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얘는 순식간에 네가 확 죽어서 우리 학교 모르는 그래서 이게 같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이게 옥천 읍에서는 굳이 면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그냥 읍에 있다가 대전에 나가면 이곳만이 왔다 갔다 하지. 옥천에 거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옥천에 몇 개 면이냐 9개 면이라고 하면 9개 면인지 다 몰라요. 몇 개 면인지도 모르고. 이 지역을 배반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이 뭐냐면 대전에서 경찰 공무원도 그렇고 교육공무원도 그렇고 거의 70~80%가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옥천을 잘 모르는 선생님도 쳐도 옥천을 잘 몰라요. 와가지고 그냥 그걸 가르치는데 선생님도 대전에서 갔다 왔다 하고 옥천을 모르니까 그냥 도시 얘기만 5년 중에 하고 어떤 애기 청산고로 다니는 애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 야 너 공부 못하면 응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른다고. 고추농사 하나 지려고 해도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뭣도 모르고 이런 얘기해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 아직도 너 공부 못하고 공돌이 공순이 농산 이런 얘기들이 은연중에 지역을 비하하고 농촌을 부정하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학교 가봐요 이제.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옥천? 옥천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계속 물어봐. 야 옥천 대전 옆에 어디야? 이렇게 뭐 유경수도 나왔고 뭐 정지용 씨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몇 번 물어보면 대전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거든요. 이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 지역을 부정하고 비하하고 배반하는 깡촌 여기 옥천이라고 하면 야 얘 깡촌에서 왔대. 이렇게 야 거기 피자집은 있냐? 치킨집은 있냐?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감기가 없겠지만 그런 말 하나하나 자체가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는 거. 그러면 이 친구가 지역은 감춰야 되는구나. 내 출신 성분을 감춰야 되는구나. 중국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예인들도 나오면 봐봐요. 사투리 쓴다고 막 놀리잖아요. 그죠? 사투리를 어떻게 표준어로 고칠까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죽이는 내 삶의 언어를 죽이는 것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옥천군 장학금에서는 인서울대학 가면 장학금을 줍니다. 다른 대학 가면 장학금 안 줘. 이런 것들. 충북학사라고 저기 옥천군 세 군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 서울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등록금 싹 좋아.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불평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뻗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정책과 그런 문화들이 스스로를 자꾸 움츠리게 만들고 배물림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억울함을 타서 서울대 꼭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인서울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지역을 부정하고 비하하고 부정하고 배반하게 만드는, 내가 지역 출신이라는 걸 감추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이 어디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면 될까요? 아니 계속 뭐 이제 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잡아가셨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훅 들어오네 이게.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그렇죠. 의지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이게 제안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이런 학교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행복교육이나 이런 회의를 할 때 네.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서 옥천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옥천으로 소풍가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네. 각 학교로 여기 의외있는 학교 아이들은 중간에 삼성 있어요. 생산으로 돌고 네. 대신에 학교에 왔을 때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생산자들이나 그 지역의 주요 주민이 그 안에 있는 그 뭐 가게라든가 조그만 시설을 돌아볼 마을을 돌게 하고 네. 또 하나는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소비하고 그 아이들이 지역 카페를 아이들한테 일정량의 뭐 5,000원이라든가 7,000원 이런 양을 아이들한테 소통 비용을 줘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거를 그 마을에서 쓰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지역 간의 어떤 교육 이런 거를 만드는 계기도 만들고 또는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계기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되면 학교의 어떤 작은 움직임이 지역을 좀 움직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죠. 나비의 날개씨. 예, 이렇게. 제가 했어요. 혹시라도 그런 대안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중요한 이런 거야.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저기 그 장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안남에서는 네. 대바우 장이라고 하는 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나름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공모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날짜가 하루하루 가고 해가 바뀌면서 이제 그 공모 사업은 다 끊어지고 우리가 자격적으로 그 상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는 이제 이 마을에서 이 장을 통해서 좀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 사는 물건을 뭐 물물 교환이든 아니면 구매를 하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좀 어떻게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지원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없는 그 장은 2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막 투자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내 농사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일단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목적으로 밥을 해서 이렇게 그 점심이라도 함께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밥을 음식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좀 낮은 적은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또 같이 먹으면서 장을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반에서 지원이 없는 이런 그 장은 사실 이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도움을 주려면 그런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해줘야 되고 옥천신문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지원을 하게끔 이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살려내야 하는 게 그런 문제를 많이 말씀해주세요. 이 주민주도고 주민주도 방식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 불씨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치성을 침해하지 않을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섬세한 지원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발성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누가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주민들이 자치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 하는 게 무슨 자치입니까 이게? 스스로 으쌰으쌰가 일어났을 때 그 불씨 귀한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꺼질까? 꺼지지 않게 할까 하는 것들을 구체질하면서 살려낼 수 있는 게 지자체의 몫인 거죠. 시작으로. 의원들의 몫이고. 그 맞는 얘기. 어쨌든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준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 여기서 뭐 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 옥천신문이 옥순의 어떤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 옥천신문 봐달라고 못할 것 같으니까. 강의가 안 끝났는데. 그거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옥천의 지역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옥천신문은 좀 많이 좀 하게 되시고 자기들도 또 비판도 해주시고. 옥천 신문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분가 옥천 향수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옥천신문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현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미디어 환경이 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종이신문에서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나름 오전신문을 좀뭐 다른 어떤 광고가 있나요? 이건 질문입니다. 나 이게 네. 한현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 우리 시절 때는 다 뭐라 시골에서 다 있는데 안 되면 이거 하였잖아요. 네.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보는 거를 시간까지 안 나와요. 지금 뭐 컴퓨터 앞에서 내가 필요한 거다 살 수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꿔지지 않고 하면 지금 이 현실대가 계속 해야되고 없어진다는 거를 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줬는데 우리가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너무 편하고 편리한데 그냥 클릭 하나면 다 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옥천군에 되게 잘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항소 K카드 네. 했잖아요. 저는 그걸 10% 지난달에 15%였잖아요. 전 그거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이 훨씬 싸지만 지역에서 이거 할인율하고 비슷해? 그럼 지역 걸 씁니다. 이 제도가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항소 K카드 15%도 높인다면요. 그거 지역에 순환이 되는데 계속 인터넷 할 거 이왕이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는 애들 용돈으로 월 2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애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 초등학생들도 나 옥천 국민이야. 야 옥천군에서 애들한테 용돈 2만 원씩 줘. 이렇게 하면 잘하는 애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앞에서 이걸 뭘 사먹든 간에 지역 안에 사먹을 수 있게 한다면 지역 화폐의 개념도 어릴 때부터 알게 되고 옥천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들 자본의 물결을 거셉니다. 옛날에 옥천 프랜차이즈는 롯데라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넛 엄청 생기잖아요. 뭐 스타벅스 얼마 전에 문당 안 많은데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애들이 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중학생들 모르면 옥천에 뭐가 생겼으면 좋겠어? 너 떡볶이집, 뭐 주스 떡볶이나 뭐 베스킨 이런 떡볶이집이 생겼으면 좋겠어. 대전에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긴다고 옥천이 발전하는 것일까요? 우리 돈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맞는 빵집이나 뭐 지역의 커피 가게나 뭐 이런 것들이 한다면 내 돈이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쓴다면 제대로 그렇게 설계한다면 우리 맨날 배달에 시켜 먹지 않고 배달의 민족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차라리 옥천군에서 공공 배달 앱을 개발을 해서 배달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옥천에는 자급자급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삥 뜯는 거에 다 해가지고 가게에서 얼마 수수료 삥 뜯고 다 삥 뜯는 거거든요. 이런 군산 같은 데서 배달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경기도에서 했다는데 그렇게 군에서 예산 투자를 해서 지역의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쓰는데 지역 주민들을 서로 살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규석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강사님 법으로 그러니까 지역차는 아닌데 아마도 인구 집중도도 큰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내려오지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집단의 욕심 예. 뭐 이런 것들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나누려는 마음을 일단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옥천이 의료기기 산업단지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의료산단 때 의료 완전히 뭐 하는데 의료가 옥천이 뭔가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면 없어요. 옥천에 지금 집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막 지어놓는 게 물론 당장은 좋겠죠. 근데 저는 뭐 4인택이라고 해서 옥천 어디 사는지 간에 젊은 친구들에게서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월세를 가지고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런 주택을 면적에도 지어줄 수 있고 공공주택을 지어줄 수 있다면 뭔가 주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야 옥천에 비싸 교육이주 주택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런 주택이 좋은 쾌적한 주택이 된다면은 월세 내고 인구 늘리는 건 사실 쉬워요 생각보다. 그냥 그런 것들을 잘 한다면 뭐만 출렁다니 하지 말고 사업단지만 한다고 이렇게 묻지 말고 정말 있는
시민도 잘 간수를 못하면서 남에 오는 사람들 돈 주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입소문이 나면은 입소문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이 한 몇 지역에 살기 좋게 아니면 그렇게 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젊은 친구. 말씀 한마디. 저는 의대 살고 있고요. 네, 없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되는데 제가 대학교를 C로 갔더니 네. 어디서 왔어? 이러더라고요. 부천이 어디야? 물어보고요. 몇 번 얘기해주다가 대전에서 왔어요. 사실이네. 네, 너무 공감이 갔어요. 부모가. 그런 얘기 있죠. 저도 옛날 국적에 한 친구가 있는데 고향이 어디냐니까 안동이래요. 안동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데잖아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동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 예천이라는 거예요. 안동 옆에 예천이 있거든요. 근데 예천이라고 하면 몰라 사람들이. 그게 군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그냥 안동이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지역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옥천 나 유명한데 옥천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옥천 신문 있고 옥천 유명한 이거 말이야. 대전보다 옥천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나? 선생님 어떻게 저요? 네. 저도 굉장히 지금 졸릴 시간일 텐데 네. 딸려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공감하는 게요. 저희 우리 아이도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발표 그 팀 발표하는 자료 중에 옥천의 딸이라고 그렇게 그거를 팀장님이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하루 전날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괜찮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거 중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옥천의 딸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게 저희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 아이는 아직 30도 안 된 아이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생각에 그러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게 좀 그 상사들이 잘못한 거고요. 네,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되게 우습게 본 거죠. 녹초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네, 지역을 대상화하는 게 되게 많죠. 6시 내고향 이런 데 보면요. 지역은 항상 되게 따뜻하고 온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막 뭐라도 퍼줘야 되고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의 포커스를 찍는 거죠. 이렇게. 뭐 다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지역은 이래야 돼. 옥천에서 살인사건 한 번 나면 서울에서 살인사건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옥천에 살인사건 하나 하면 옥천 뭐 무슨 말이야? 완전히 낙인 찍듯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비하에서 오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말씀 한번. 저요? 아니 저 뒤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는 그 개발의 방향이나 어떤 발전의 방향, 어떤 지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작정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 산업단지 백날 유치해봐야 대전에서 다 출퇴근을 해요. 지역에 사실 아멘산이 없어요. 청산산업단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청산이 없어요. 영동에서 출퇴근해요. 주거나 문화가 없기 때문에 뭐 7, 8시면 불 다 꺼지는데 거기서 무슨 재미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는 옥천 사는 게 없더니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저희 8시에 버스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10시에. 그러니까 동이면에 사는 친구는 뭐 막상 한 6시 반에 7시 되니까 빨리 애들하고 얘기를 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친구들을 먹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되면 친구에게 의존하는 게 큰데 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차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타면은 택시를 타봐. 택시를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라고 하면 끝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버스 시간
시간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막차가 좀 늦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목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안타까운 거죠. 그런 말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이거 하고 제 친구들도 이제 저는 의대 사는데 면회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시차를 사요. 보통 도시나 서울 사는 친구들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이 더 잘 되시니까 그걸 이용하는데 일단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단에 사는 애들은 일단 이제 사회적으로 돈을 벌면은 바로 그냥 경찰하고 그런 거 중요하고 왜냐면은 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 사는 애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죠. 애들한테 읍내로 이사 가자 아니죠. 그렇게 너무 힘들다. 읍내로 이사 가자고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힘든 거죠, 되게. 젊은 시절에.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청산면에 한 3년 동안 살았는데 20살에서 퇴근하다 딱 오는 길에 한 9시, 8시쯤인가요? 깜깜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막 눈이 막 흩날리는데 여자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가방을 메고 그냥 인도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 이렇게. 되게 무서웠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자 고등학생이 저보고 이렇게 가니까 걸어가니까 되게 이제 말을 걸어서 물어보니까 너 왜 걸어가니 하니까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내렸다는 거야. 한참 나가지고 내렸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높은 데 산대. 높은 데 사서 차도 없고 오토바이 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질까봐 데리러 오다가 넘어질까봐 전화를 못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서 그래서 제가 태워주면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한 시간 넘게 걸어야 되는데 제가 태워주긴 했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되게 일상이.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다가 차라리 그 시간 기다릴 바에 걸어가지. 저기 청산면에서 진짜 그 궁출제를 넘어서 걸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되게. 근데 택시도 안 다니고 택시도 비싸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청사면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버스를 2번 타고 부근이나 영동으로 목욕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지금 도시가스라고 들어왔는데 아파트에만 다 있어요.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안 해. 아파트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데부터 도시가스를 어떻게 난방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지 삶의 높아지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있는데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계속 이만큼 되게 좋아져요. 땅값 오르고.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계속 낙후되어 있다고. 이것들을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좋으신 말씀 줬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런 인식 전환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체 국민이 또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뭐 70년대 어려운 복이 나오면서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 뭐 이 대기업 위주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옛 것을 살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옛 것을 업데이트해서 그렇죠. 농촌만의 모습, 농촌 다음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의식들이 정말 국민들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더 확산되고 그렇게 그 의식들이 더 많이 있을 때 우리 군이 또 우리 국가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가장 큰 면은 이규섭이잖아요. 거기 소정리 그쪽 가풍지구 우리 삼평리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다. 생겼다 하면은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 다음에 군남초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진짜 애들 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동안 책도 보고 같이 뭐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힘으로 느끼는 변화부터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시장은 이미 철수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촉수가 좋으니까 여기서 장사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공공의 영역에서 규모에 맞게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가령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C 사업으로 이제 도서관도 생기고 목장도 생기고 이제 청산은 완전히 별개의 생활권이잖아요. 옥천하고 이 거리가 되게 있으니까. 저는 청산면에 영화관도 있었으면 좋겠고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런 게 생기면요 인근 마루면에서도 오고 용산면에서도 옵니다. 관계 인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청산 5일장인데 상주에서도 오고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옥천군이 전략적으로 이 두 가지 축으로 옥천하고 청산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각 읍면들이 다양하게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그만큼 단단해지는 겁니다. 다양하게 주민자치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지는 거죠. 이영면 평계에도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면수리집부터 영동도 가십니까? 하고? 영동이랑 가까워요. 영동으로 가시도 많아요. 우리 네. 그러니까 이게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양쪽 시구를 비교를 합니다. 영동이 난다, 옥천이 난다. 그런 이 경계 마을들도 잘 챙겨야 됩니다. 이게요, 옥천이 더 좋다면 그래서 인구적으로 옥천으로 넘어와,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역이 좀 고루고루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몇 시간인가요? 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옥천으로 일하고니까 10년을 했는데요. 지금 강의를 드리면서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연 지금 강의하신 내용을 도시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 인천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인천이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거나 그들 부모들한테 이런 강의를 했을 때 그 당신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자문을 해왔고요. 그리고 홍보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강의도 결국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나이가 지금 50대 이제 정보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행복했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친구들은 친구들 행복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머리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는 외침이 메아리로 언제 되돌아올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성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은 어떤 같이 하는 잘 안 되네요, 사실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거겠어요. 이게 역행하는 거죠. 지금 기재로.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하신 건데 예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있었던가? 아니면 또 그렇지도 않고 되게 힘들었고 되게 어려웠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고 되게 시골 자체에 야만적인 부분도 있고 되게 잔인한 그 서로 관계를 못 챙겨줘서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쁜 경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경우만 남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작은 것들에 대한 존중이 되게 필요하다. 수원하고 옥천하고 수원이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요, 그죠? 당연시 안에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수원하고 옥천 똑같이 기초 지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만이 넘는데 옥천 니네가 어떻게 같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특례시예요. 좀 크다고 특례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등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일반시, 그 다음에 군, 특례부. 이것처럼 자꾸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인구가 작든 크든 간에 동일한 걸로에 대한 존중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인구가 작다고 통폐합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것들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것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볼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저거 얼마 안 되네 죽겠네? 그러니까 옛날 부교육감이 그랬어요. 야 농촌은 나랑님도 안 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하냐? 폐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을 무조건 통폐합하면은 농촌의 학교를 통폐합하면 도시 학교를 늘릴 수 있습니다. 도시의 표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통과해도 당근 내려요. 그리고 도의원 선거구도 줄잖아요, 그죠? 도의원 선거구를 줄이면 여기 충주, 청주시 선거구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대변하는 수치는 적고, 숫자는 적고, 이게 농촌을 자꾸 쪼그라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인구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면적은 대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하면 서울에만 몰려 살 겁니까?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려면 그거 아니잖아. 이 국토를 진짜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되게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을 때우려고 일부러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저는 5만을 사수한다고 공무원들 여기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 이전하는 거 이거 되게 웃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5만 무너져도 괜찮아. 우리 이런 방법으로 이걸 지향하고 있어. 라는 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또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 이제 했으니까 좀 예산도 많이 주면서 스스로 권한을 갖고 우리 마을 일을 스스로 해볼 때 물론 맡겼더니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모습. 이렇게 하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실패하고 책임지는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직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도 돼? 이런 부담감도 있겠죠. 근데 한 번씩 두 번씩 경험을 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군자치제보다 운명이 생활권이고 이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재건돼야지 나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천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